우리들의 완주살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완주 청년들이 만드는 라디오 방송 우리들의 완주살이 이자연, 이현진. 조아란입니다. 우와. 오늘의 오퍼를 맡아주신 이선하루의 김경모 매니저도 함께 소개할게요. 달쌤과 함께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지난달에는 고산 청춘방학관에서 만났는데요. 이번 달은 플래닛 완주 3호 이선하루에서 인사드립니다. 다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사랑이라는 주제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문화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문화를 매개로 완주의 청년들을 만나고 활동하고 쉼과 여유를 주는 활동을 기획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각자의 공간 근황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공간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플래닛 완주 1호 완충지대 먼저 이야기해주세요. 네, 완충지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걸쳐서 완주 푸드플랜 팀과 함께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교실과 먹거리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매 회차마다 푸짐하게 한상을 차리다 보니까 좀 추석 명절을 일찍 보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완충지대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극 동아리가 있어요. 인생각본이라고 있는데 8월에 조그맣게 낭독극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모임에 포함되어 있어서 배우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자몽 매니저의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프로그램과 그 더무비 클럽 소모임이 콜라보해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 영화를 보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네요. 그럼 아란시 청춘방학관은 어땠나요? 네, 완충지대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하셨던 한 달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추석이 있던 달이라서 저희도 좀 추석을 조금 특별하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박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고산도 보면 명절이라도 집에 가지 않은 친구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서 그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장도 보고 그 장 본 걸로 작은 전을 한 상 차림을 했어요. 그 한 상 차림을 한 거를 저희가 먹지 않고 이웃 저희 상가분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고산 특성상. 근데 그분들께 좀 나눠드리는 그런 걸 했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인사도 가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고 저희가 되게 작은 걸 드렸는데 사과, 송편, 기장떡 너무 많이 오히려 주셔가지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활동들이 너무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이선은 어떠셨어요? 정말 고산이어서 가능했던 추석 연휴라고 생각을 하고 이서에서는 아마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저희 이선하루도 마찬가지로 나름 바쁜 한 달을 보냈는데요. 나날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공간이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매니저로서 참 뿌듯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 차량용 고래 선캐쳐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유리공예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봤지만 드라마 우영우의 영향인지 고래라는 그 컨텐츠에 되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신청자가 되게 많았어요. 10명으로 이제 제한을 두는데 30명 이상의 분들이 몰려서 사실은 네, 이번 주까지도 그 유리공예를 진행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매니저가 아니라 그냥 한 참여자로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명상도 같이 하고
이고그램이라는 이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 테스트를 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좀 힐링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나름 알찼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는 문화를 매개로 일하는 일명 문화기획자 또는 청년기획자 이렇게 불리잖아요. 근데 정작 저는 이 문화생활이라는 주제로 라디오를 녹음한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어요. 갑자기 문화가 뭐였더라? 정작 문화판에서 일해온 우리는 문화생활을 언제 온전히 즐겁게 즐겨봤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좀 대본을 쓰면서도 그렇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한참을 생각해서 이제 기억을 더듬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나마 즐겼던 문화생활이 영화를 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외계인, 한산, 헌트, 공조2 이렇게 나름 핫하다는 영화들은 모조리 핫하다. 봤는데 많이 봤네. 네, 한산은 심지어 2번을 봤거든요. 오. 그래서 나는 문화판에서 일하지만 이렇게 정작 영화라는 매개 하나에만 좀 이렇게 국한지어져서 이렇게 좁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화생활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최근에 어떤 문화생활을 했는지 아란 씨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도 처음 이번 대본을 준비하면서 문화가 뭐지? 진짜 뭐지? 내가 내릴 수 있는 문화란 정의가 뭘까라는 생각을 일단 우선 많이를 했고 문화의 범주가 되게 넓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느낌도 있긴 했는데 저희 최근 문화 생활은 지난달 라디오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긴 했는데 제 인생 첫 팬미팅을 가본 것이 가장 최근 저의 문화 생활이었고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또 생각을 해보니 완주에 살면서 제가 영화관을 정말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일단 완주에서 영화관을 전주로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요즘 뭐 OTT 플랫폼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많이 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영화관 가서 본 영화는 그래도 나름 최신작이라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 이거는 볼 생각 없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가서 봐야 된다 해서 가서 보고 왔던 영화였습니다. 네, 진짜 가까이 있는데 또 좀 저랑 먼 것 같기도 해요. 문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그럼 연진 씨 또 최근 문화 생활 어떠셨어요? 저도 언니랑 비슷하게 영화는 요즘 주로 집에서 보고 있어요. 이제 OTT 오리지널 영화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영화관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자연쌤이 본 한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런저런 핑계도 있고 좀 막상 영화관에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못 봤고 언젠가 OTT로 좀 풀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 년 동안 이제 집에서만 영화를 즐기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찾아가는 게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연극 모임을 하다 보니까 연극은 되게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현역 연극 배우셔가지고 그런 관련된 정보나 초대권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런 연극 관련해서 문화 생활을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취미나 문화생활을 막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성향이 아니어서 뭐 문화생활을 하려고 타 지역까지 멀리 나가지는 않고 굳이 한다면 그냥 저희 생활권인 전주에서 많이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딱히 한다고 하는 문화생활이라고 해봤자 뭐 독서나 영화 관람 딱 이 정도여서 접근이 편한 전주에서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완주에 휴시네마라는 영화관이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너무 멀어요. 그러겠다. 오히려 네. 전주보다 더 멀리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커서 잘 안 가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완주에서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들다는 그런 공통적인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문화생활을 대부분 어디에서 즐기시는지 궁금해요. 완주에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전주? 그것도 아니면 서울 경기 지역까지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지 연진 씨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저는 완주보다는 그러니까 전북권 안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긴 하는데요. 그것도 완주보다는 전주, 김제, 군산 뭐 이런 쪽으로 저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또 아무래도 더 퀄리티 높고 다양한 공연이나 문화생활은 아무래도 서울 쪽이나 뭐 광역시 이런 데로 나가야 좀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계속 관심 있게 찾아보다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여기저기 원정을 떠나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저도 자연이랑 좀 비슷한데 타 지역까지 문화생활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어떤 뭐 큰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무리해서 서울로 갑니다. 팬미팅도 굉장히 무리해서 갔고요. 아하. 그게 아니라면 굳이 나가는 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완주가 전주 생활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군 단위보다는 문화생활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편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저도 멀리 이렇게 막 나가서 그런 걸 즐기는 타입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상 속 문화생활이 저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청년 공간이 일정 부분 문화를 통해 서로를 만나게 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문화생활이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제 삶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주에서 또 특히 고산은 이 우리 세 지역 중에 가장 시골이니까 고산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데요. 제가 청년 공간으로 오고 나서 이제 외부의 제 또래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완주에서 뭐 하고 놀아요? 완주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저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오히려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하고 노는지 진짜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정말로 재밌는 거 있으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처음 제가 완주에 왔을 때만 해도 뭔가 막 찾아다니는데 약간 혈안돼 있기도 하고 재밌다고 하면 막 버스 타고 막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지친 상황? 네, 저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이 문화랑 연관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지치거나 아니면 맞아요. 또 즐기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두 분도 좀 저처럼 일이랑 엮여 있어서 문화가 더 어렵거나 멀리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럼 이번에는 완주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저는 완주 토박이어서 그런지 완주의 특징적인 문화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타지에서 이제 귀농귀촌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 완주의 문화가 이렇구나 이렇게 새로 알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완주의 엄청난 자랑이죠. 문화 공동체라는 그 핵심 가치로 문화도시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주의 문화적인 특징이 과연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기도 했고, 또 정말 우리 그 공동체라는 그 키워드가 정말 완주를 잘 나타내는 문화적 특징일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네, 그래서 하는 질문이니까 그냥 아란 씨 먼저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연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이나 자주 보는 친구들은
내가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맨날 보니까. 근데 어쩌다 가끔 본 친구들이 너 살 빠졌네? 좀 쪘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이 또 완주고 하면 이 환경이 익숙하기도 하고 해서 그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잘 보이기 힘든 것 같고 저도 제 고향에 뭔가 그런 뭐 문화적 특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촌을 한 케이스고 또 하는 일과 그런 데서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선배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햇병아리 같은 기촌인이긴 하지만 확실히 완주는 그런 공동체 문화, 우리 이런 게 잘 다른 지자체와 완주를 막 비교하면서 여기는 이걸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라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챙기는 그런 공동체성이 강한 것들이 문화로 좀 발현되는 느낌을 저도 확실히 많이 받고요. 이게 또 장점은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야 돼. 우리가 먼저 즐길 수 있어야 돼 라는 걸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공동체성과 문화가 뗄 수 없는 사이다 보니까 완주가 공동체 활성화 위한 이런 지자체 사업들이 많은 편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부작용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역이 추구하는 그런 문화적 특성을 공동체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진 어떠세요? 저도 아란쌤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완주에서의 문화는 오히려 타지에서 넘어온 분들이 더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완주에 처음 왔을 때 귀촌한 분들이 만든 그 공동체 문화의 매력을 느꼈었고 그 안에서 함께하고 싶어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완주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좀 느꼈던 점이 확실히 토박이 분들은 뭔가 그들의 문화가 또 따로 이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의 토박이 분들이 더 뭐 그런 게 있었어? 또는 나는 내가 끼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요 정도 의견입니다. 맞아요. 그 청년들 그 중에 토박이들이 좀 끼기 어려워하는 그거 저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은 완주에서 오래 살고 지냈지만 이렇게 막 문화 도시가 지정이 되고 언제부턴가 공동체 문화가 막 흥하고 이렇게 활동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언제부터 완주가 공동체 문화 도시였지? 언제부터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오히려 낯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촌하고 귀농한 그 새로운 그 타 도시에서 온 친구들이 막 즐기고 뭔가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좀 다가가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그 문화가 또 섞이다 보니까 되게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됐구나 싶으면서도 조금은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지역적인 완주 안에서도 완주가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연이 있는 구이나 고산이나 뭐 경천 이쪽 분위기랑 또 확실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지역을 이동해서 온 친구들이 인프라, 나의 인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를 만들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게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놓쳤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원래 계셨던 원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어나가는 게 공동체인데 귀촌하고 귀농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작은 공동체지만 지향해야 되는 건 사실 있는 사람들과 그것도 필요한데 그건 좀 확실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제가 계속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던 걸 이렇게 아. 오히려 타지에서 온 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좀 객관적이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질문이랑 상관없이 네. 문화생활이라는 그냥 주제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뭐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이 부분을 사실 길게 많이 적었었는데 청년 공간에서 일을 하는 제가 올해부터 청년 공간 일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우리 셋 중엔 제가 막내인데 일을 시작한 막내인데 고민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어왔고 우리가 특히 문화생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그 몇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나 독서 같은 게 대표적일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 카테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완주 와서 놀란 거는 그렇게 또 막상 문화생활이 엄청 아쉬운 건 아니라는 거. 일단 거기서 제가 좀 놀랐었고 또 제 스스로 그렇게 문화적인 거를 막 갈급해하는 사람이 또 아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문화적인 거나 뭐든 소비하는 게 너무 쉬운 세상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공간에서 각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조금 힘든 게 내가 문화센터를 문화센터 일을 하는 걸까? 그런 경계를 늘 좀 하는 편이거든요. 청년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과 그런 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소비하는 문화로서 이 공간이 이용되지 않길 바라는 저의 그런 마음은 좀 있어서 요즘은 뭔가를 자꾸 소비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마음을 저 스스로 좀 가지고 있고 이런 만들어진 거를 소비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걸 만드는 사람은 지역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느낌?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그걸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없는 걸 만들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열정도 있어야 되고 내 나름 동기도 있어야 되는 건데 문화도 이제 문화 생활이 문화의 시작이 문화가 크다고 했을 때 문화의 생활이 문화 시작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지역을 택해서 온 저랑 비슷한 친구들을 보면 없어. 만주는 뭐가 없어. 이게 없어. 그래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럼 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거기서 보통 많이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걸 같이 해보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도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만들어갈 의지나 그런 게 있어야 제대로 된 지역살이가 아닐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그런 소비자적 관점에서 같이 좀 벗어나 보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문화 발전의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그리고 문화라는 게 멋들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그 쌈박한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런 아쉬운 것들을 같이 채우고 같이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좀 멋있어 보이는 멋져지는 힘이 되는 거니까 완주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그 과정 속에 저는 많은 친구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지 않고 이건 별로야 저건 별로야 하는 그런 관점들은 원래 일을 하면서 제가 조금 불편했던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지역의 진짜 발전이나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이
계속 이렇게 소멸되는 지역이 많아지잖아요. 내 지역의 존재 유무로까지 연결되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생각해서 지역 이득만 내가 취하겠어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좀 합리화하진 않았으면 하는 문화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던 이번 차였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고맙다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란쌤 말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끔 유도하고 그걸 지원하는 역할이잖아요. 지금 하는 일이. 그래서 저도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분들 찾는 것도 힘들고 실제로 저희가 뭔가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저는 조금 완주에 좀 부탁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면에서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이제 뭐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살을 붙여가면서 몸집을 키워가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3명 아니 사실 2명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5명, 10명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사실 시작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시작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존재라고 해서 그걸 그냥 무시하고 없다라고 치지 말고, 좀 완주가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그 사람들과 그런 존재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좀 기다려주는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저는 바라는 점을 갑자기 얘기하게 돼서 네, 죄송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문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에서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방대한 양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수록 깊이도 깊어지고 무게도 더 무거워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만이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 말에도 되게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사실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되게 웃기도 하고 엄청 공감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별표를 해놨어요. 아란 씨가 써놓은 건데 뭐지? 지금 읽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너네가 만든 게 재밌고 힙스럽지 않으면 가지 않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진짜 너무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다루고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 결과까지 이렇게 다루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사실 항상 안타까운 게 행정이든 뭐 그 위에 어떤 분들이든 항상 그 저희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문화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 또 저희는 또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항상 청년들이기 때문에 야 너네는 뭔가 좀 다르고 번뜩이고 새롭고 신선하고 항상 늘 짜릿하고 새로워야 돼. 막 이런 것들 강요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서 오히려 우리의 문화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그냥 남들이 즐기는 지금 잠깐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가 네, 자연스러운 소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저희의 문화생활을 이렇게 잃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이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문화기획자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즐겁고 행복해야 다른 분들의 문화생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돌아보고 다짐하고 어떻게 보면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좀 다큐 같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여러 번 고민하다가 그냥 적은 멘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기도 하고 아마 다들 들어봤을 수도 있는 문구인데 모두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시래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두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다음 달 10월에 보이는 라디오로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라디오 끝곡으로 BTS의 DNA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엔지니어의 김경모, 따란. 메인 MC의 이자연, 그리고 보조 MC 이현진, 조아람, 기술 및 자문의 우리 경일영 선생님까지, 그리고 제작 완주미디어 센터. 그럼 우리 10월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